좋은 아침입니다. 미션 80일차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다른 사람들은 늦잠을 잘 테지만 우리는 어김없이 또 이 시간을 귀하고 값진 시간으로 또 채워야 되겠죠. 자, 오늘 비타민은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시네요. 진행할게요. 네, 제가 드리는 비타민은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습관의 중요성을 또 느낍니다. 제가 딥슬립을 하고 알람도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니까 20분 전 5시 40분에 깨가지고 제가 읽었던 챕터를 얼른 급하게 찾아서 비타민 올리고요. 그래서 그중에 떳떳하게 놀기라는 우리 김선옥 작가님 여행 중이신데 떳떳하게 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메시지가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평생 노는 것과 평생 일만 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노는 쪽을 택할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놀이는 즐거워서 스스로 하는 활동이다.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의 반대말처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놀이와 일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다. 일도 즐거울 수 없다. 돈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일과 놀이가 같은 건 아니다. 놀이는 반드시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즐겁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일은 그렇지 않다. 즐거워도 즐겁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게 일과 놀이의 정의입니다. 이분이 정하는 일과 놀이의 정의인데 저도 앞으로 잘 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 전 선생과 함께 공자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잘 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이 여정이 잘 놀기 위한 과정이다. 와우, 명언입니다, 명언. 그래요. 잘 노는 겁니다. 우리 지금 충분히 잘 놀고 있는 겁니다. 다들 막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막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내 생각 아니죠? 그래요. 즐긴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즐기기 위함이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연쇄되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많이 중요하다, 적게 중요하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 또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서희 작가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오케팅에 지금 이 막바지 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물선의 식량 4종을 정하라. 지금 요 내용 중에 식량이란, 여기 책에서 식량이란, 식량 4가지는 꾸준히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하는 장점 하나, 할 것 하나, 일거리 하나, 사업 영역 하나, 지금 요걸 뜻하는데요. 요 오케팅의 오도환 씨는 뭐라고 했냐면, 주력 1가지, 보조 3가지, 또는 주력 2가지, 보조 2가지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기준은 남들보다 자신 있는 것 찾기, 제일 자신 있는 것을 찾고, 2번째 설정하는데 가치를 할 수 있는 것, 가치를 마케팅하는 것.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치라는 요 내용에는 모양이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별하여 마케팅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 과정에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말인데, 이래 순환 과정을 거치고 여러 번 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식량,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우리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다. 요 내용인 것 같아요. 마케팅이다의 저자 세스 고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은 반복이 신뢰가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반복을 여러 번 하면서 신뢰도를 높인다. 이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서 이거 안 해야 돼 그만두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반복하기 전에 그만두면 신뢰를 얻을 기회를 놓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책 내용 중에 또 식량의 9가지를 또 세부 기준으로 나눴는데요. 여기는 달콤함은 만족감에다가 또 비유를 해서 했고, 첫 번째 달콤함, 두 번째 특별함은 특이성, 차별성이 아니라 다른
곳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특이성을, 차별성이 아니라 특이성, 요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강력함은 이벤트나 획기적인 어떤 그런 강력하게 인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벤트, 요런 게 있는가. 또 네 번째는 구체적 이미지로 그러니까 미세함을 나타냈는데, 미세함은 상대방을 우리가 어떤 그런 식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했고요. 신뢰도는 지속성은 신뢰도를 표현을 했고, 적절성은 대상이 맞는지, 이 우리가 요 마케팅이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맞는지 요거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유연성은 수정이 가능한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정이 가능한지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연관성을 또 8번째로 했는데요. 연관성은 상호 보완적인가, 통일된 이미지인가,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 9번째는 안정적인 흐름, 이게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오케팅이라는 책이 제가 지금 여러 장을 읽고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약간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짧게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한데요. 요 오두환 씨의 책을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 부분에 요즘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런 책을 이용을 해서 조금 연구하고 조금 기획하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적었네요. 다시 되뇌어 봐야 될 어떤 단어들이 되게 많네요. 오, 좋습니다. 식량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마케팅적으로 풀어주셨네요. 그죠? 주력 한 가지, 보조 3가지, 또는 주력 한 가지, 보조 2가지. 이것도 괜찮네요. 내가 메인으로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그죠? 그리고 스페어로 키울 수 있는 2개. 이 스페어는 주력을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겠죠. 그죠? 좋습니다. 반복이 신뢰가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죠? 뭐 시장에서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신뢰성을 주려면 뭐 하나를 반복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게 상대에게는 신뢰로 다가가지는 것 같습니다. 식량의 9가지,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들어갔을 때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가면서 나에 맞게끔 맞춤으로 제작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선생님. 혹시 주변에 저는- 자고 있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미안해가. 좀 비몽사몽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어제 그 휴가 여행 1일차, 그리고 또 오늘 2일차를 맞았는데요. 사실 많이 피곤해 있다가 어제 그 휴가를 떠나와서 이렇게 걷기도 많이 하고 쉬기도 했지만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근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이 사실 1년에 고작 그래봐야 한두 번이 달아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그냥 그 시간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긍정학원을 오늘 여행 1일차를 맞아서 오늘 내 안에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직장 일을 네.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어제 정말 선생님, 금요일 평일이었잖아요. 네네. 출근한 것 같았어요. 어제 많이 피곤했구나. 아니, 출근한 것 같았던 기분이 지금 피곤한 게 아니라 오만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네, 그래서 어제 정말 업무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어제. 그래서 직원들이, 선생님, 휴가 가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아이고, 정말.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기꺼이 감수하고 다녔습니다. 어제 뭐 무슨 날이었나요? 어제 저한테도 전화 왔던데, 문화원에서. 그쵸, 선생님. 어제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저도, 그래, 저도 5분 늦게 대충 이제 여행하면서 마무리되면서 원에 좀 직원한테 전화해서 오늘 뭐 무슨 일이냐. 저도 다시 전화를 했었어요, 어제. 네, 별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 계시니까 좋은 생각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하윤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윤정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저께 송도 바닷가에 가니까 스타벅스가 생겼더라고요. 엄청 크게.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면서 앉아서 즐겼고요. 그러면서 오늘 긍정하고는 나는 나와 대화를 하려 한다. 나는 나와 대화를 하려 한다. 나는 나와 대화를 하려 한다. 오늘은 좀 더 다시 송도 수복에 가서 나 자신을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바다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주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부할 권리에서 거기 보면은, 관찰의 인문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듣는다는 그 단락에, 관찰의 인문학에 그게 보면 걷기에 대해서 좀 선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상상력을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뛰어난 상상조차 아주 평범한 관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력이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주체와 상관없는 천차만별의 딴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집중도 중요하지만 산만함으로 보이는 각종 모색과 다른 세상을 향한 기웃거림 또한 우리 정신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지성의 발달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관찰하고 이해하는 행위에서 우러나옵니다. 집안의 반려동물이 지진이나 이상기후를 미리 알아차리고 주인을 구한다든지 강아지가 주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건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을 관찰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로비치라는 사람이 이런 관찰의 인문학에서 이렇게 썼더라고. 이제 내게 있어 걷기는 단지 육체를 수송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신적 고향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자 몹시 매력적인 행위다. 나는 이 모두가 한때 지녔으나 느끼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 바로 경이로움을 되찾았다. 우리가 산책을 하는데 걷기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선옥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관찰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중 이렇게 하면 항상 한데 몰입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디 가서 서복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또 나만의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곳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는 과정도 산만함과 공존해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문득 했습니다. 너무 한 곳에 몰입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집중 어느 게 몰입하다 보면 나의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아침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관찰의 인문학. 나는 나와 대화를 하려 한다. 우리 하윤정 작가님의 긍정학은, 김선욱 작가님의 긍정학은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안 해드렸네요. 오늘 내 안에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하윤정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관찰의 인문학 좋습니다. 지성의 발달은 관찰에서 비롯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몰입이라는 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몰입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몰입해야만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몰입이라는 게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몰입이 잘 된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잘 되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애써 내 일상 루틴에서 그걸 매일매일 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각자의 여건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짬짬이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에서 잠깐이라도 몰입할 수 있는 이런 내 나름대로의 테크닉, 이것도 갖추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적인 고향을 위한 도구이다. 걷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걷기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멍 때리기에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걸어도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제 흙이 있는 곳에서는 맨발로 걸으면 그 효과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김선옥 작가님은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흙이 없는 곳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포항이 아닌 다른 낯선 곳에는 맨발 아니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다른 쪽에는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상을 떠나서 또 바람 쐴 곳, 힐링할 곳을 찾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선옥 작가님, 오늘만큼은 제발
일하는 곳에서 전화가 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미션 80일 차였네요. 우리 김선욱 작가님이 이제 여행을 가 계셔서 그런지 오늘 제가 봤던 책 중에 일부 여행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예, 풀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좀 괜찮은 부분, 여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던 부분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작가님이 쓰셨던 시간의 파도로 지은 성이라는 책에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네요. 나의 삶이 남의 삶이나 공간을 만나면 감촉이며 공명이다. 멋있죠?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다. 여행의 참맛은 낯섦과 고독함에 있다. 미지에 대한 기대, 가슴 설렘에 있다. 여행의 진정한 맛은 이별 연습이다. 이별의 수만큼 그리움의 수도 늘어간다. 여행은 머무름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풍경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간다. 와, 좋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는 또 여행을 이렇게 풀어놨네요. 여행은 현실 세계의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내 삶의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다. 여행은 오직 현재에만 머무르게 하고 인간의 근심과 후회,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여행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방랑을 멈추고 그림자를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시영 씨가 자, 어른답게 삽시다라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낯선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낯선 일에 부딪히는 것 주저하지 말고, 낯선 것을 해보는 일을 멈추지 말라.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읽으면서 제가 그 전에 막연하게 버킷리스트에 넣어뒀던 게 있어요.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여건이 안 받쳐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이래저래 내 나름대로 핑계를 댔겠죠. 근데 정말 진정한 작가라면 혼자 떠나보는 여행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반드시 가리라. 혼자만의 여행을. 그래요. 오늘 미션 80일 차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행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나가셨네요. 엄지현 작가님이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래요. 좋은 여행 되세요, 순옥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